미국 법무부가요, 최근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한 구글의 해체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기사입니다. 최근 블룸버그 통신은요, 워싱턴 DC의 연방법원 재판부가요, 구글이 온라인 검색 그리고 광고 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했다라고 판정을 했는데, 이후에 미국 법무부 내에서 구글 처리 방향을 놓고 분할 매각을 포함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 기사인데요, 법무부가 구글 해체 계획을 추진할 경우에는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나 구글의 웹 브라우저죠, 크롬 사업부를 매각하는 것이 될 거다라고 밝혔네요. 구글의 어떤 광고 서비스이기도 한 애드워즈라는 게 있죠. 이걸 매각하는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고요. 만약 분할 매각이 아니라고 하면 다른 옵션으로는 구글이 이 빙이라던가 다른 웹브라우저 경쟁사들과 더 많은 데이터를 강제적으로 공유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고려하고 있고요. 아니면 구글이 인공지능 AI 제품에서 부당한 우위를 점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그런 조치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관계자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요, 반독점을 이유로 구글 해체에 실제로 나서게 된다면 지난 한 20년 정도 됐죠. 실패로 끝난 마이크로소프트의 해체 시도 이후에 이러한 시도가 처음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1990년대 후반에요, 미국 법무부가 여러 주 정부와 힘을 합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체제 시장에서, 당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OS가 아주 독점적인 지위를 가졌잖아요. 이러한 지위를 남용해서 자사의 인터넷 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강매했었다라고 주장했던 거죠. 윈도우 운영체제에 통합시켜서 이런 그 웹브라우저 시장에 있어서의 독점적인 지위를 강화하려는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거였었고, 그러다 보니 당시 경쟁사였던 넷스케이프의 웹브라우저를 억압했다고 주장하면서 법무부가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었던 거죠. 이게 어떻게 흘러갔나 하면 99년도에 법원이요, 이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반독점법 위반했다라는 판결을 내렸었고요. 이에 따라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체제 부분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부분으로 분할하라는 명령을 내리기로 했었죠.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당연히 항소를 했고요. 항소법원이 이러한 해체 명령을 철회했었던 거죠. 그 뒤에는 뭐 법무부도 더 이상 강하게 나가지 않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세르를 했었던 거죠. 분할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었고요.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떤 정부의 반독점 규제의 중요한 사례로 남아있긴 하지만 해체 시도 자체는 뭐 실패로 끝났다라는 내용이었었고요. 물론 뭐 법무부의 이와 같은 이 대기업 해체 시도가 항상 실패했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법무부가 구글에 대해서 취할지도 모르는 이런 해체 시도가 실제 성사가 된다면 1980년대에 AT&T가 굉장히 컸던 그 사례인데요. 이 AT&T의 분할 해체 이후에 최대 규모 미국 기업 해체가 된다라고 하네요. AT&T 해체와 관련해서는요, 이건 뭐 미국의 기업법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반독점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는데요. 당시에 이 미국 전신 전화 시장에서 AT&T가 마이크로소프트와 마찬가지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요. 1980년대 초였는데요. 당시에 미국 법무부와 이 AT&T가 합의를 했고요. AT&T가 가졌던 당시의 그 자회사들을 지역의 로컬 전화 서비스 제공업체들에게 매각하고 분할하기로 결정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당시까지만 해도 또는 뭐 지금까지도 미국 기업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해체로 여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뭐 구글의 반독점 소송은요, 법무부와 일부 주들이 2020년 10월이었었죠. 구글이 검색 엔진 시장의 90% 정도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스마트폰 업체인 애플, 뭐 삼성전자 등에 수십억 달러를 지급하면서 반독점법을 어겼다라고 제소했는데요. 이렇게 시작됐었습니다. 결국은 이 구글이요, 자사의 검색 엔진을 이러한 스마트폰 업체 애플, 삼성전자의 이 기계의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대략 뭐 260억 달러를 지불했다라고 하면서 이게 위법이라고 한 거죠. 연방법원의 결정이었습니다. 법무부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 이에 대해서 여러 언론들이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판결이 구글의 사업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전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바뀌느냐,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구글의 이 반독점 행위에 대해서 구글의 기존 사업 모델을 변화하기 위해 여러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수 있는데요. 강제 분할이 첫 번째일 것이고요. 그게 만약 아닐 경우에는 구글이 검색 엔진이나 광고 시장에서의 데이터를 다른 어떤 경쟁사들과 공유하도록 강제될 수 있다는 거겠죠. 뿐만 아니라 뭐 기본 검색 엔진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제약을 둘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문제가 됐던 게 구글이 아이폰과 삼성 그 스마트폰에 계약을 통해서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제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애플이나 삼성 같은 제조사들이요, 다른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조치를 강제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뭐 기업 해체를 포함한 어떤 그 법무부의 구글 대응 방안이라는 것이 재판부에 의해서 받아들여져야 하는 거죠. 구글이 당연히 항소 의사를 밝혔고요. 최종 판단은 아마도 연방 대법원까지 가야 나오지 않겠나라는 그런
전망인데요. 물론 더 높은 가능성은요, 법무부와 구글 간에 합의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겠으나 만약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전체 판단은요, 굉장히 긴 지난한 어떤 과정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구글의 대응과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글로벌 IT 산업의 향후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어떤 국가적으로 또는 국제적으로 주목받을 만한 그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